이것은 단순한 인터뷰 해프닝이 아닙니다. 전 세계 스포츠 기자들이 한 명의 질문을 두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손흥민 인터뷰 도중 한 기자가 스스로 질문지를 찢어버렸고 그 장면 하나로 영국 언론은 침묵했고 해외 팬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선 넘은 질문이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 순간이 역사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왜? 질문한 쪽이 먼저 물러났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반응은 이 한 장면 앞에서 갈라졌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현장을 차분히 그러나 끝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그날도 늘 그렇듯 기자회견장 맨 뒷줄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현장만 15년, 월드컵만 4번을 따라다녔고 유럽의 수많은 스타 선수들과 수없이 마주 앉아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의 공기, 이 방 안의 긴장, 선수가 질문을 듣기 직전 눈동자가 흔들리는 그 순간까지 너무나도 잘 안다고 스스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라는 건 결국 정보를 캐내는 작업이 아니라 상대를 흔드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질문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유리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선수는 방어를 하고 때로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날 손흥민 인터뷰를 앞둔 저는 솔직히 말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영국 언론 내부에서는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둘로 갈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모범적이다. 주장으로서 날이 서 있지 않다. 착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게 없는 선수다. 이 말들은 기사로 쓰기 좋은 재료였고 편집국에서도 항상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그대로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 호텔방에서 질문지를 몇 번이나 고쳐 썼습니다. 문장은 공손하게, 어투는 부드럽게. 하지만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리더인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면 방어가 들어올 게 분명했기에 저는 돌려 말했습니다. 팀의 분위기, 책임감, 주장의 역할이라는 단어들을 정교하게 배치해 도망칠 틈이 없는 질문으로 다듬어 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질문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논란이 될 것이고 기사 제목으로 쓰기 좋고 댓글이 달릴 질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종이는 제 가방 안에 들어 있었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도 저는 몇 번이나 그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차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과장된 미소도 긴장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주변의 소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통역사의 숨 고르는 소리, 마이크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까지 하나하나 또렷했습니다. 손흥민은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이미 모든 질문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고 그는 늘 그렇듯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을 먼저 말했고 팬을 언급했고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답변들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과 이 선수의 태도 사이에 묘한 간극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질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종이는 아침부터 제 손을 떠난 적이 없었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분명히 준비된 질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시선이
천천히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친 순간 이상하게도 문장이 머릿속에서 한 박자 늦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 질문은 이미 준비돼 있었고 저는 그걸 던질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 공기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들었을 때 기자회견장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한번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기자 생활 동안 저는 이런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나가기 직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깨를 조금 움츠립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자리 기자가 펜을 멈췄고 통역사는 숨을 한번 고른 뒤 제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해온 문장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어투는 정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떤 공격성도 없는 아주 평범한 질문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팀의 성적, 주장의 책임, 결정적인 순간의 리더십. 이 단어들이 하나씩 이어질 때마다 저는 손흥민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미소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문장을 말하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건 긴장했을 때의 숨도 아니었고 당황했을 때의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해둔 사람처럼 차분한 숨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끝내자 통역사가 조심스럽게 그 말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기자회견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카메라 셔터 소리도 뚝 끊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순간 선수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짧은 미소를 짓거나 좋은 질문이네요 라는 형식적인 말을 먼저 꺼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탁자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저는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손흥민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 앞에 놓여있던 물병을 한번 손으로 만지작거리더니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저는 이 질문이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꺼낸 말은 변명도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한 문장이 기자회견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주변에서 미세한 움직임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자세를 고쳐 앉았고 누군가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고 통역사는 눈을 크게 뜨고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제 질문의 요지를 하나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왜 여기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왔는지, 어떤 순간에
자신이 한 발 물러났는지, 그리고 왜 그 선택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는지를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그 말들은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아니었고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이 저인데 마치 제가 질문을 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질문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기자회견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인터뷰는 제가 준비한 기사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이 종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질문지를 찢었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문장이 기자회견장에 남아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큰 소리도 아니었고 강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저는 이 방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의 결이 조금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의 침묵이 긴장을 품은 침묵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판결을 기다리는 법정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키보드 위에 얹어두었던 손을 천천히 내렸고 누군가는 카메라의 각도를 조금 더 당겼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종이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꽤 날카롭다고 생각했던 질문, 기사로 쓰기 딱 좋다고 자신했던 문장들, 그 문장들이 이제는 이상하리만큼 낡아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겁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정말 진실을 위해 준비했는지 아니면 편집국에서 좋아할 각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답은 너무 쉽게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기사를 위해 질문을 만들었지 사람을 위해 질문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몰아붙이지도 않았고 제 질문을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선택의 이유를 차분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 설명 하나로 제 질문은 스스로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기자 한 명이 노트를 덮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기사를 쓰려는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빼오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보고 더 이상 마이크를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고개를 들어 기자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특정인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지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제게 꽂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건 제 착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앞에서 저는 계속 질문을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후속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자극적인 말을 이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기자로서라면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기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지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종이는 생각보다 얇았고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났습니다. 쓱.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기자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역사는 말을 멈췄고 사회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찢어진 종이를 천천히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이해해버렸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끝이라는 걸. 손흥민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미소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짧은 동작이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감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자회견은 그 뒤로도 조금 더 이어졌지만 제게는 이미 끝난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기사 하나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오랜 기자 생활 동안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으로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국이 먼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끝났을 때 저는 휴대전화를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보통이라면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알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편집국 메시지, 동료 기자들의 반응, SNS 언급 알림까지 쉼없이 쏟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몇 분 동안 아무런 진동도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장을 나와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그거 봤어? 고개를 돌리자 프리랜서 기자 한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흥분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놀람에 가까웠습니다. 기자가 질문지를 찢는 장면은 처음 봤어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이 장면이 이미 제 손을 떠났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기자들의 휴대전화가 하나둘씩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기자방.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채 작게 욕설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웃음을 참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첫 알림은 런던 편집국에서 온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방금 그 장면 우리가 먼저 잡았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질문은 사실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됐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뒤로 알림이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BBC 스포츠 데스크에서 클립 요청 들어왔어요. 가디언 기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내일 아침 패널 논의 예정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한 기자의 질문이었을 뿐인 장면이 이제는 영국 스포츠 미디어 전체가 공유하는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켜자 이미 손흥민 인터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선 넘은 질문이었는가? 기자의 자기 검열인가? 손흥민의 침묵이 만든 파장. 이 모든 말들 속에 제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장면이 손흥민의 태도로만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기사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그를 중심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SNS는 이미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자가 무례했다. 질문을 찢은 건 비겁한 도망이다. 손흥민은 말하지 않아도 이긴다. 언어도 국적도 관점도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 영상 클립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생각보다 더 작아 보였고 손흥민은 생각보다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가 이 모든 반응을 만들어냈다는 걸 그제야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영국은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편집국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손흥민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단번에 느꼈습니다. 늘 시끄럽던 데스크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키보드 소리는 있었지만 농담 섞인 대화는 없었고 커피 머신 앞에 모여 잡담을 나누던 기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그리고 질문지를 찢는 제 손. 편집국장은 이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이 저에게는 이상하게도 긴장보다 불안을 먼저 안겨주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편집국장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그 말은 제 행동을 꾸짖는 말도 아니었고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만 쓰면 됩니다. 기자가 질문을 던졌고 손흥민이 답했고 기자가 질문지를 찢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건 아무 말도 안 한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왜입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게로 모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 질문은 기사를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편집국장은 제 말을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모를 하던 펜을 잠시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사람을 위한 질문은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테랑 기자 한 명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늘 기사 소재로만 봐왔어. 좋은 기사, 나쁜 기사, 클릭이 되는 기사.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제 그 장면 이후로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 것 같아. 어떤 이름 말입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준이요. 그 단어 하나로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비판의 대상도 옹호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되묻는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편집국장은 회의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손흥민 기사로 쓰지 말자. 기자에 대한 기사로 쓰자. 그 결정은 저를 안도하게도 더 불안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이름이 들어간 기사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행동이 다른 기자들이 기준점이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후배 기자가 제 옆으로 와 작게 말했습니다. 선배, 어제 그 순간 부러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가장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보다 기사를 먼저 보게 됐을까?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손흥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를 이렇게 흔들어 놓은 사람. 그날 이후 편집국에서는 손흥민의 이름을 예전처럼 쉽게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선수 명단의 한 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질문을 다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책상에 앉았고, 같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쓰는 순간만큼은 예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터뷰를 준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얼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준 그 차분한 시선, 질문을 듣고도 서두르지 않던 태도,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침묵의 무게를 말입니다. 며칠 뒤 다른 선수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논란이 될 만한 문장을 가장 먼저 적어 내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질문 초안을 몇 번이나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일까? 아니면 이 사람을 흔들기 위한 질문일까? 그 차이를 예전에는 굳이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흔드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앞에서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은 그 정의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며칠 뒤 프리미어리그 훈련장을 찾았을 때 동료 기자 한 명이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질문이 좀 달라졌더라. 그 말은 칭찬도 비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투명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웃어버렸습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오래 알고 지내던 베테랑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몇 개 듣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질문엔 사람이 먼저 보이네. 그 말이 제 가슴에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기자로서 수많은 평가를 들어왔지만 그날만큼 기분이 묘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술잔을 앞에 두고 손흥민 인터뷰 영상을 다시 틀어보았습니다. 이미 수십 번은 본 장면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질문에 답하면서 한 번도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항상 팀, 동료, 팬 이야기가 먼저였고 자신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에 짧게 덧붙였을 뿐입니다. 그걸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무너진 이유는 그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순서 때문이었다는 걸.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말했느냐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질문을 쓸 때 순서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극을 맨 앞에 두지 않고 맥락을 먼저 두고 사람을 먼저 두는 방식으로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기사의 클릭 수를 갑자기 폭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댓글의 결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질문 좋았다. 선수 얘기를 좀 더 알게 됐다. 그 짧은 반응들이 저에게는 예전의 수만 개의 클릭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편집국에서 후배 기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 질문은 어디서 배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한테서 배운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손흥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제게 기자 수업을 해준 적도 없고 저를 가르치려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대로 축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날 이후 저는 기자로서 완전히 다른 질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래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다시 꺼내지 않아도 제 삶은 계속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기자 생활도 편집국의 일상도 큰 문제 없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날의 장면을 멋있는 해프닝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다음 이슈로 관심을 옮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정말 필요했는가? 이 질문은 잠자리에 들 때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뷰를 준비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고백을 받아왔지만 정작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편집국에서 손흥민 관련 기획을 다시 준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기자가 자료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수는 말을 안 해도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그건 칭찬도 아니었고 비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말로 사람을 설득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자신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끝까지 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 하나로 기자, 팬, 편집국, 언론의 기준까지 전부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기사 한 줄로 소비해버리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이 왜 부끄러워졌는지를 숨기지 않고 쓰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가장 조심했던 건 손흥민을 영웅처럼 포장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웅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극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건 그가 꾸며낸 이미지가 아니라 지켜온 태도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손흥민이 대단한 이유는 기자가 질문을 찢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질문이 스스로 부끄러워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기자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여러 번 원고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날 기자회견장에 조용한 공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던 그 순간 제가 제 손에 들린 종이를 다시 바라보던 그 순간 그 장면은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는 것이 혹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조차 그날의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질문을 쓰고 있고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언제나 같은 얼굴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기자를 바꾸고 편집국을 바꾸고 질문의 기준을 바꿔놓은 사람.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제게 더 이상 선수 명단의 한 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제가 기자로서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질문보다 오래 남는 것,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글을 쓰면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자로 살아오며 수많은 인터뷰를 했고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이처럼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오래 고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수로 끝나는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의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 기자회견장에는 패자도 승자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단 하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손흥민 인터뷰에서 기자가 질문지를 찢은 사건. 하지만 저에게 그날은 전혀 다른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질문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기자로서 질문은 늘 제 무기였습니다. 날카로울수록 좋았고 불편할수록 의미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질문은 상대를 몰아붙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제 질문을 막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방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 태도 앞에서 저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습니다. 그건 제가 졌다는 뜻이 아니라 질문이 그 자리에 맞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흥민의 경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습니다. 골을 넣었는지 도움을 기록했는지보다 그가 어떤 순서로 사람을 대하는지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는지, 패배한 뒤에도 고개를 숙이는지, 카메라가 없을 때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지, 그 모든 장면들이 그날 기자회견장에 조용한 공기와 겹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을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손흥민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과장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미루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는 말을 아꼈고 그래서 그의 침묵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날의 장면을 붙잡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앞으로도 제가 질문을 쓸 때마다 제 손을 잠시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기자로서의 제 삶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고 조금 더 사람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질문을 던지는 위치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상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질문을 던진 사람을 먼저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그는 그날 기자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방식으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태도 하나로 질문의 방향이 바뀌고 기자의 기준이 바뀌고 이 이야기까지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손흥민의 인터뷰 이야기가 아니라 질문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날카로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 그날 질문보다 오래 남은 건 종이가 아니라 그 깨달음이었습니다.